저 2015년 홍보예산 자료 갖고 오실 때 어디에 뭐 얼마 들어갔다라고 하는 A4 용지 2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내역 꼭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과 상여금 가지고 지금 철도노조도 파업 중이고 해서 성과 상여금 관련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판례라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노사 합의 없이 진행하는 성과 상여금을 도입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사건은 2007년 5월경에 그간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상여금을 롯데호텔이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는 성과상여금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들이 해당 간부들이 패했습니다만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과상여금 도입이 무효가 된 것이죠. 이게 작년 8월 13일 날 있었던 최종 선고입니다. 각 파트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많이 듣던 얘기일 겁니다. 성과상여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 피고 측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더라도 간부 사원들에만 해당되었고 간부 사원들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 유효하다. 또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좋아하시는 거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서 유효하다. 였습니다. 자, 원심과 1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그것이 2012년 4월 13일 그리고 1심은 2010년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과상여금제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일단 서울고법은 불이익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성과상여금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의 존재 여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판단했습니다.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지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집단적 동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부사원의 급여체계 변경안에 대해서 비록 간부사원만 해당이 되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간부사원이 아닌 지금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간부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그리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 부재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용은 되었습니다만 1, 2심에서 근로자가 패소합니다. 이유는 피고가 성과상여금을 도입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노동부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서울고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름 노력을 했다. 그리고 간부사원들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고법의 결론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존재했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 즉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서 적법하다. 여기까지가 노동부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집중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려면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건 대법원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얘기들은 기존의 법리 2010년에 2007년에 있었던 몇 가지 판단에서도 이미 인용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 취지에 비춰서 변경 전후의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이러저러한 사정, 즉 다시 말해서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여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이익이 분명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되었고
네. 지금 하고 계신 성과 상여금제 도입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으로부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 그 더웠던 2015년 작년 8월 13일 날 다시 한번 대법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노동부가 좋아하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이익 변경이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94조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산하기관에 계신 이사장님들 지금 합의 없이 도입하신 성과상여금제도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갈등을 만들어서 저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보시라고요. 예, 그 판례까지를 감안해서 작년에 법률 전문가들이 지침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